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79%, 그 다음에 나스닥이 1.52%, S&P 1.2%, 러셀이 2.16%로서 러셀하고 다우가 많이 올랐죠. 호르무즈 앱을 갖다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석유하고 관련된 다우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의 또 오버슛은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매일 보시게 되면 안 좋았던 것은 뭐 에너지만 안 좋았고 다른 건 다 좋았죠. 호르무즈 갖다가 좀 전면 개방하겠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떨어짐으로써 이쪽은 안 좋았고 나머지는 다 좋았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따른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안 좋았고, 오라클도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나왔다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에너지 빼고는 거의 다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러셀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은 에너지는 좀 안 좋았고, 우주 쪽 있죠. 이쪽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자, 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온큐 역시도 조금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것들이 실적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러셀 같은 것들은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의 차익 매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에너지하고 유틸리티만 빼고 전 종목이 다 상승했는데 거기서도 많이 갔던 것이 컨슈머 시크릿 있죠. 자유소비재,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리지에서 테크놀리지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3일 정도 연속 상승했는데 거기서 테크놀리지가 항상 상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죠. 만약에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힘이 없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지금 이제 알파를 해서 다른 것보다 실적만 더 해준다면 주가는 더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UK 오일 있죠. 이제 브렌트유 자체는 5.9% 하락한 92불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US 오일인 크루드 오일 자체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9%. 그래서 오래간만에 83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 호르무즈 앱을 갖다가 열겠다.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다우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다우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물론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자,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죠. 지금 이제 델타 항공이라든지 항공주들, 그다음 로얄 캐리비안 이런 것들, 여행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에 포함된 다우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S&P 500 지수죠.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7,100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제시한 7,100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의 오버슛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옵션 만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잡지 못해가지고 포모에 쌓여가지고 이런 데 쫓아가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팅 것들이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분할 매수하셔서 잡으셔도 됩니다. 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점을 갖다가 7천 한번 테스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한 후에 그럴 때 조금씩 테스트 할 때라든지 빠질 때 조금씩 담아서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못 잡았다 해서 이렇게 고점에 가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조금은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좋은 모양이 있고,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오늘 장에서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빼고는 전부 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가장 좋았던 것은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유가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나타내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면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 빅스 지수 역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완전히 밑으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약간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뭐 다른 것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금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요것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를 겨냥한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파키스탄의 저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전쟁은 다 끝나갔고, 이미 시장 자체는 전쟁을 일단은 어느 정도 중반에 갈 때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완전히 확인하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협을 개방을 선언하면서 그 유가 자체가 한 84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1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자, 그렇게 선언하면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자, 요것 때문에 하락했는데 일단 10일 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이 무르익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좀 트럼프의 말을 듣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이란 입장에서는 또 해상 통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은 이란 해양 당국이 지정한 그 협의된 항로를 따라서 항해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이란과의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조금 일단 시장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앞던 입장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다. 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협 자체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그렇게 키플러는 보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운단체들은 기뢰 때문에 해협을 걷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란 군부는 이전 주장과 달리 또 허가받지 않는 선박은 모두 차단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죠. 자, 테헤란이 진정한 재개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1에서 2개월 내에 중동의 걸프 지역의 수출 능력이 25% 정도만 회복될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해협을 향해서 돌진하던 수많은 유조선들이 또 해양을 하도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우리가 걸리면서 좀 사태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쪽에 배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완전히 뭐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또 주말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반등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다 더욱더 높일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시장 자체가 많이 꺾였다가 이렇게 V자 반동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너무 많이 낙폭 과대,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숏스퀴즈라든지 숏커버링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거고, 자, 그 다음 또 올라온 것은 전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다 올라온 거죠. 전쟁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 또 이거 돌파하면서 올라온 거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플러스가 돼서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숏스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 그 다음에 실적,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배수 미만이었죠. 자, 그 정도 되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돌파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돌파되면서 갈 때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배수가 더 올라가는데 그 멀티플의 확장이 있는 것은 실적이 가야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쟁 후에 다음 단계로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은 일단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자체를 본다면은 투자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1분기 12.5%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32개 기업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8%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도를 더 80% 정도의 예상치 상회가 된다면은 물론 지금 이제 한 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자, 다음 주부터 있을 여러 가지 기술주에서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주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항공사 주식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업종이 대표하는 기업들이 발표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로키드 말틴이라든지 RTX, 램리서치 이런 것들의 반도체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자, 다음 주에서는 상당히 일단은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는 종목들은 뭐 IBM도 있고 블랙스톤도 있고 지버노바,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월가 안팎에서는 분쟁과 그것이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4월 말이 되면 거의 2달입니다. 그럼 2달 동안 이렇게 물건들이 못 나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그걸로 인한 공급 차질들, 그 다음에 석유망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지금 안 좋은 점들, 자,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로 맞는 말인데 시장은 그거보다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너무 그쪽에 또 포커스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의 개방을 선언한 것이 실제로 석유와 기타 물자의 수송을 재개시킬지 그런 여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자, 물론 선박들은 여전히 이란 해군과 통항의 일정을 조율해야 되겠고 미국은 해상 봉쇄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12일 만에 과매도에서 과매수 상태로서 급격하게 전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황전한 거시경제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원유 가격 자체가 특별히 90달러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적인 강세 또 부진한 그런 중기적인 시장폭 이런 것들 혼합된 신호 자체가 증시가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향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우 좀 취약한 기술적인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우량주 중심의 투자 기회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와서 좀 포모에 있는데 좀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오니까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무모한 위험을 갖다 감수할 때는 아니고 여유 자금을 좀 확보해 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그때 자본을 좀 투입해야 된다 조금은 조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이 휴전이 유지되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발전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글로벌 공급망에 입은 피해를 갖다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 석유, 비료, 기타 원자재 재고가 부족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중한 낙관론은 괜찮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현재 시장은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때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모든 지금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석유의 자유로운 흐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가야 된다. 자, 이란의 외무장관 선박들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란이 유조선의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에 개방 조치가 4월 21일 휴전 종료일까지 유도하다. 모든 것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중동이 직면한 문제와 민간의 신용시장과 같은 사안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요건 골드만삭스 차트인데, 자, 요거 회색 있죠. 여기는 S&P 500의 지수고 지수는 급격하게 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있죠. 싱글스타 이런 것들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지수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갔는데, 자, 개별 종목들이 아니면 실적이란지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크게 못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스닥 100의 ETF 옵션이 있죠. 이게 상당히 일단 불리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콜의 변동성이 있죠. 이것이 애터마니 즉 말해서 등가격 대비해서도 최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와 있으니까 그 1년 동안 피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콜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제가 그러니까 강세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13일 정도 상승했으니까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긴 상승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이 정도는 일단 가장 계속되는 상승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상승세가 강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테크 인사이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바이를 했다는 겁니다. 15년 만에 최고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사들어갔던 것이 내부자다. 자, 자기들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확신을 가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는 관점 이런 관점 아니죠. 일단은 올라와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실적 때문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단 귀 기울여서 보시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귀담아서 보시고 항상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만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13일 동안에 거래일 동안에 증시 상승률이 12%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1%씩 상승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 RSI 이런 것들이 74에 도달하면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상태에서 전환된 가장 빠른 속도를 갖다 우리가 목격했다. 급반등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30일에 과매도 상태로 마감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12거래일 만에 주가 자체가 RSI가 70을 넘어서서 과매수 영역으로서 목요일날 마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80년대 초 이후에 대형주 지수에서 가장 빠른 변동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조금은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자체가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조정될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베스코 S&P 500 이퀄 웨이트 있죠. ETF 자체가 본다면 이퀄 웨이트는 다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S&P 500 자체를 갖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동일 가중 지수는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8% 남짓 상승했는데 동일 가중 말고 가중 평균 있죠.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주가가 많이 달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현재 움직임을 본다면은 조금은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격의 조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자산운용의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시장이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를 이미 다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동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월 말에 시작된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전망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 지금의 상승세를 쫓지 말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못 들어가신 분이 여기 또 쫓아서 가게 되면 이게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곧 실적 발표 시즌에 관련 소식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높은 기대치 때문에 실적 고조를 위한 기준이 더욱더 높아졌다. TSMC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당히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은 물러나 있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아직은 분석해야 될 게 많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AI 전쟁을 틈타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재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원자재를 사서 미달러를 파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불안정, 그다음 달러 매수자들의 파업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연준 같은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되겠죠. 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수익률의 상승, 즉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달러 약세를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자, 동시에 하트넷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산 배부자들의 위험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가능성에 대비한 수단으로서 상품 가격의 상승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약세일 때 달러 표시 자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원자재를 독점하는 필요성이 필요한데, 자, 아무래도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반도체, 히토류, 광물, 석유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가 인공지능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원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 주식 이런 것들도 2.5% 정도의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주식을 추천한다. 즉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후에 지금 전쟁 후에 물가 상승률 상승, 그다음 지지율의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전환을 반영하는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돈을 많이 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그럴 때는 소비재 주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갈 수 있다.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재 주식들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하반기나 중반기 정도는 투자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협상이 좀 통함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결론은 일단 항공이라든지 크루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탁구가 트럼프의 단독 신뢰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가에 가장 민감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는 발표 이후에 금요일 여행 관련 주식이 급등을 했고 로얄 캐리비안은 10.4%, 유나이트 항공은 9.7%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불안정인 휴전과 더불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휴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주가 상승의 안정성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이런 것들 모두 다 반영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특별히 항공사들은 앞서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운항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유나이티드 항공 5%를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그런 종목들의 실적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는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88개 기업 자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중요한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CNBC 프로에서는 팩셋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에 실적 발표 속도가 빨라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적어도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수익 전망치가 최소 10% 이상 상향 조정된 기업들, 그 다음에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최소 20%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종목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60% 이상 여기에 동의하는 투자 의견을 갖다가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야만이 주가가 잘 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좀 많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실적이 좋아질 건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올지 이제 다음 주하고 항상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아마존하고 지금 이제 벌티브 있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체킹하시고 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3개월 동안 EPS 변율이 361%, 그다음 6개월 동안은 689%나 되고 있고, 자, 벌티브 마찬가지로 246%, 501%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성장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로서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봐야 될 종목은 일단 버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티브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89%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 자체를 갖다가 277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자, 그와 더불어서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한 최근의 데이터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 전반의 호조 추세를 반영해서 물론 데이터가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2027년도에 조정 EBITDA의 30배수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종종 업계에 대해서 평균 19배인 그런 이제 P 레이쇼 이런 것들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성장률 자체가 아무래도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으니까 좀 멀티플을 확장해서 많이 주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프로젝트 자본 지출을 갖다 2010년도까지 전년 대비 60%를 늘려서 7,1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2017년도까지는 17%를 늘려서 8,35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버티브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멕시코에 있는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매출과 이익이 또 많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한 10% 정도 상승한 아마존 역시도 실적 발표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트루이스트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0에서 285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AWS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요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요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광고 부분에서 업계 평균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AWS의 매출의 성장률은 2025년도 4분기에 23%에서 2020년도 1분기에 25%로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또한 오픈 AI라든지 지금 엔트로픽을 포함한 파트너십의 확대로 인해서 AI 워크로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2010년도에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추가됨에 따라서 2010년도 회계연도 내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불안정, 그다음 연료비 상승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거친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7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9명이 스트롱 바이고 47명이 바이 등급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280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진다면 우리가 또 매수 관점에서 분할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저점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대체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본다면 예상치가 121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요번에 나타난 것이 122억 5천만 달러로서 좀 빗대를 했죠. 그에 반해서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도 조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76센트가 미스가 좀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안 좋았던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 전망치가 부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공동 창업자인 회장, 이 사람 일단 사임을 발표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워너브라스 디스커버리 인수 포기, 이런 것들 통해서 넷플릭스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인수 포기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익이 일단 일회성으로 증가된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발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넷플릭스 자체가 구독료를 다시금 인상할 계획에 있다. 자, 그런 걸 통해서도 실망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시장 예상과는 상반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체로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해당 주식의 장기적인 상승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실적 변동이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참여도 이런 것들의 AI 관련된 논쟁이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지만은 가격 결정률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다. 그래서 가치평가가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면서 저점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과 115달러 목표 주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쁜 건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120달러 주고 있는데, 자, 분기별의 모델링 주기와 별개로 해서 이번 보고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인 복합 매출의 성장,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재투자하면서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수년간의 강력한 자본 수익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일단 좀 빠질 때마다 저 분할 매수 관점이다. 자, 그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